보신 것처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무차별 총격에 따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스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선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번 사건의 배후가 누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수도에서 발생한 건 이렇게 좀 드문 경우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ISK라고 이슬람 국가 호라손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단체가 이제 증거는 아직 제시는 안 했지만은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봐서 그 배후가 거의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21년에 아프간 철수를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 극단주의자 이 IS 단체에 대해서는 탈레반하고도 협조를 할 정도로 이 IS 단체가 굉장히 미국, 러시아, 탈레반까지 적으로 돌리면서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단체인데 아마 이것을 이제 CIA가 많이 첩보를 이제 좀 접수를 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 대사관에서도조차 2주 전에 그런 극단주의 그들의 이제 공연장에서의 를 겨냥한 테러가 있을 수 있다.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걸 알렸는데 이게 역시 이제 테러라든가 이런 문제는 유비무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도 외신 소식이 들어왔는데 미 당국자들도 IS의 한 분파가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있다는 접수를 이번 달에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IS가 맞다면은 왜 이런 소행을 벌이는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IS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코란에 의해서 아주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 했다는 건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2015년에 아사드라고 시리아 대통령 쪽하고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IS를 이제 경멸하는데 또 일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동안 이 IS 쪽에서 굉장히 이제 푸틴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언급을 이제 해왔다는 게 나와 있고요. 예. 특히 금년에도 이제 3월 7일에 모스크바에는 또 유대교 시나고그라고 있거든요. 이거 유태인들이 하는 유대교 회당이죠. 예. 네, IS하고 연결된 테러 분자가 아마 여기 보안기관에서 첩보될 정도로 상당히 러시아 내에서 이런 IS 활동이 있었고 또 미국 정보기관도 이번 소행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자기들이 갖고 있다라고 미국이 확인을 했더군요. 네. 러시아 당국에서 IS 수속으로 의심되는 무장 세력 조직원 6명을 사살했다. 이제 이달 3일에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공연장과 모스크바의 거리는 20km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재 무장 괴한들을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어요. 러시아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에 나설까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제 범인을 추적을 해야겠죠. 예. 무슨 르노 자동차를 타고 갔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범인을 첩보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국민들이라든가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이 3월 최근에도 이제 IS 테러 가능성을 얘기를 하니까 푸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협박과 비슷한 이제 근거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폄하를 했거든요. 러시아를 흔들려는 협박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소행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밝히고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해야 하느냐 하는 거가 문제인데 조사가 객관적인 이제 증거, 증인들을 이제 첩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겠죠. 네, 또 러시아 측은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는지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일단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도 상당히 우크라이나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민간인들을 한 60명 가까이 사살하고 네. 그다음에 부상자를 냈다는 그 자체는 만일 뭐 러시아가 사실 미사일이나 이걸로 이제 민간 아파트라든가 뭐 전력 시설을 뭐 최근에도 공격하고 그랬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정유 시설 뭐 이런 이제 회사 밀집 지역을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번과 같이 테러에 해당되는 민간인 대량 살상을 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심지어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정유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해라. 그렇죠. 라고 할 정도로 말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뭐 우크라이나 측 정부기관 사람들이 뭐 강요 안 했다라고 한 걸 봐서는 거의 관련 안 된 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고 우크라이나는 일단 푸틴 대통령 측의 자작극이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한 상황이고 지금 외신에선 이번 사건이 지난 17일 끝난 대선에서 푸틴이 대통령 5선에 성공한 직후 발생한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 그리고 러시아 국내 정세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크게는 우선 국내적으로는 이제 이런 안보라든가 테러 명분으로 이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근거는 됐죠. 그렇지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뭐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테러에 의해서 그냥 무력함이 보여져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강경한 조치를 아마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동원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밝혀지는 게 ISK가 그대로 이제 관여된 걸로 나타난다면 결국은 그 아프가니스탄이든지 그런 IS 소재지로 이제 군사력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예. 그를 위해서 또 지금 안보리에서도 이런 이제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규탄하면서 이제 그 공동 목소리를 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런 테러 문제는 국제 테러 문제는 서방과도 어느 정도 협조할 필요성도 생겨서 조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제사회의 협력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도 뭐 애도를 일단은 표시하고 규탄도 하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뭐 무슨 선교사도 지금 뭐 이렇게 되어 있거라지 현안도 예. 많은데 이런 경우에 좀 우리도 뭐 같이 규탄하는 자세를 보이면은 뭐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